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이 한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오늘 밤에 있을 한미 고위급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은 관망 심리가 짙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마감을 했는지 또 자세한 마감 지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내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반짝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내리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번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또 수급도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한산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다소 관망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압박을 보냈고요. 기관 또한 오늘장에서 강력한 매물을 출혈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고요. 기관이 또 매도 우위를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가 나온 상황이죠. 일단 먹는 비만약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자사 이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먹는 이 경부용 치료제가 일주일가량 이 효과가 지속됐다라는 소식에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노보노디스크가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국내 허가 절차를 또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블루엠텍 유통업체인데 이 종목 또한 29.99%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큐라틱스 또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조선주들 상승 탄력 가져간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주도 흐름 살펴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에 호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주요 조선 기업들이 1분기에 호실적을 내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가 또 좋은 성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훈풍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 1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36%, 1.8%.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또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또한 그리 시세는 강하지 않죠. 5시 50분 기준으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 속에서 상승한 이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신세계 INC 22% 넘게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애경케미칼 14%,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호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14% 넘게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6%, 그리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삼상에서 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양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는데 일단 오늘 밤 9시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우리가 미리 또 취매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을지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일단 뭐 한 3일 만에 한 50%가 급등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한화솔루션이 오늘 한 장중에 한 14%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한 5일 동안에 한 보니까 2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 시장이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약간 좀 이제 좀 지는 게 아닌가. 이제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뉴스가 나오면은 전에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지속이 됐는데 요즘은 진짜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한두 시간 또 안 걸리고 바로 이렇게 그냥 꺼지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뭐 테마주를 갖다가 좀 잘못 잡으면 손실이 확 커지는 그런 구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쪽에서 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봐주시고 저는 일단 특징이 일단 뭐 손절이 없는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거로 좀 유명한데 일단 뭐 그런 노하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움직여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 그중에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 반면에 블루엠텍이라든지 인벤티지랩 등 이런 다른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안정적인 종목으로 끌고 가보고 싶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이전에 또 종목으로 펩트론 드렸는데 이 종목이 또 3거래일 만에 50%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고요. 또 한화솔루션도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좋은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종목 나도 한번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과 더불어서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 문자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강한 시세를 보였던 섹터 중 하나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좀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관련주들이 이전에는 대장이 사실 펩트론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대장을 살짝은 뺏긴 기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펩트론 그럼 현 시점에서 눌림목 관점에서 봐도 될까요? 펩트론도 지금 뭐 가격이 좀 조정 중인데 네. 뭐 흐름이 빠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지속하다가 이제 뭐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뭐 2차 랠리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사실 어떤 뭐 젯바운드나 위고비나 그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로 일주일에 이제 한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귀찮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이제 먹는 약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알약 하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올해 한 12조, 한 10조 정도인데 한 2030년에는 무려 이제 한 80조 가까이 폭등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뭐 내년 이제 그때 만약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훨씬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주신 그런 관련주들부터 해서 또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주식들이 후속으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으로 잘 등록을 해두고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우리가 좀 텐백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관련주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때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으로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까지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 혼자서 잡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은 왼편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시장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시각각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들 위주로 네. 1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뭐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그 상한가를 기록한 그 HK 이노엔이 사실 뭐 거래 대금도 코스닥 맞아요. 한 2위로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HK 이노엔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역류선 뭐 이제 그런 식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그런 신약을 갖다가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30번째, 30번째 신약이고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약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미국의 파트너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FDA 임상을 갖다가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이제 오늘 사실 그 수급으로 보면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근데 이런 게 사실 요즘에 좀 패턴이에요.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ABL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ABL 바이오도 이제 얼마 전에 그 4조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기술 수출을 갖다가 대량으로 호재가 나온 다음에 당일에는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뭐 매도를 갖다가 양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다음 날에 더 높은 가격에 양매수를 갖다가 한 그런 부분 이후에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이제 HK 이노엔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흐름, 뭐 어차피 오늘은 이제 점상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프리마켓은 조금 예외로 두고 이제 내일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수급이란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잘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단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좀 약간 뭐 오히려 뭐 한 2주, 3주 ABL 바이오의 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서 좀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K 이노엔에 대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케어랩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 3상 성공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상방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뭐 2,500개 종목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탄탄한 기업이지만 우리가 타점을 잘못 잡는 순간 수익보다 손실이 나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지난번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펩트론이라는 종목 드렸는데 이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3거래일 동안 무려 50%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고요. 하나솔루션도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그리고 공략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전략을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현 시점에서 다시금 재매수 타점이 있다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제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놨죠.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뚝심 있게 쭉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액도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 수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릴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혼자서는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네.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전문가님의 지난주 목요일 네. 이 공략주였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태양광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5일 동안 25%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 오늘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네, 또 네. 13% 넘게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해내시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펩트론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가 이제 이 시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매물벽을 갖다가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중심선에 이제 매물벽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며칠을 갖다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거래도 괜찮았었고요. 지금 약간 좀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모멘텀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라이릴리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에다가 이제 어떤 뭐 매물벽을 갖다가 이제 그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초기에 나왔다고 판단이 들었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한 11만 원을 갖다가 매수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3일 동안 50%가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19만 원까지 갔으니까 실제로 기간을 갖다 좀 더하면 이제 한 73%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우량주를 갖다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런 이제 여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그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제 이게 이제 그 텐베거 기법 중에 그 종목을 갖다가 고른 건데 장대 양봉이 첫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를 막 이어가는 중간에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시세가 머무르다가 첫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되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제가 22,000원에 일단 가격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뒤부터 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제 오늘은 한 25% 정도 한 5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대형주죠, 그렇죠? 예, 펩트론도 사실 뭐 시가총액이 일단 뭐 2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예, 뭐 상당히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주가가 되게 눌려 있었고, 펩트론도 거의 한 4개월 정도 주가가 눌려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폭발을 갔다가 한 측면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뭐 어떤 누군가의 방송을 갖다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을 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수익이 되게 어쨌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급등주를 갖다가 진짜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급등주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떤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갖다가 보여가는 모습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 지금 사실 뭐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무언가 좀 노후도 좀 되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좀 주식 투자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뭐부터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돈이 준비됐어, 근데 이제 어떤 학습이나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면 이제 어쩌다가 종목 하나를 갖다가 잘 고를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어떤 투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되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제 공부방에서 제 이제 뭐 많은 제자분들께 혹시 그 목표 수익률이 한 연 몇 프로 정도 되는지라고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연 15%, 10%는 좀 작은 것 같고, 연 15%에서 뭐 한 20% 정도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종목은 뭐 대선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목표 수익률이 한 15%, 20% 정도면은 그렇게 막 변동성이 심한 주식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앞에서 보셨던 뭐 하나솔루션, 뭐 펩트론 그런 주식도 다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식들은 대형주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흔들림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제 뭐 타이밍이 약간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구간을 갖다가 주는데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이제 투자 목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떤 투자 원칙을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경력을 포함해서 지금 한 25년 정도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이 투자 원칙을 통해서 이 목표를 지키려고 달성하려고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뭐 이제 야구 뭐 이정우 되게 잘하고 뭐 축구 손흥민 되게 잘하는데 뭐 이제 결국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정말 피나는 연습을 갖다 하는데 그 연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배팅을 갖다가 막 수천 번, 막 수만 번을 갖다가 하면서 결국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마지막에 실제 실전 그 어떤 타선에 섰을 때 그 감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이런 투자 원칙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목표를 갖다가 계속 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이 첫 번째가 일단 손절을 갖다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갖다가 물론 진짜 100% 안 할 수는 없겠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번 정도 투자하면 한 두세 번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도 이제 뭐 저한테 주식을 갖다 배우는 분들께 한 3개월에 한 종목 정도는 손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좀 우량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를 갖다가 한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체를 갖다가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 손절을 갖다가 사실 거의 안 하고 최근에는 사실 손절을 갖다가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보통 이제 하루 한두 종목을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종목이 제가 막 변동성이 있는 주식을 갖다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아침에 한 뭐 30분 정도 보통 그 정도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해두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매도 주문도 이미 뭐 좀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편하게 그냥 하루에 뭐 길어봤자 그냥 뭐 한 1시간 정도면은 그냥 투자가 완료가 되고 본업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뭐 삶의 뭐 여유나 그런 부분 여가 생활을 갖다가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월에 한 뭐 30종목 내외는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데 보유 종목은 한 5종목 보통 그 정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뭐 IMF도 지나왔고 그리고 뭐 카드 대란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다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좀 감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어쨌든지 뭐 선물 시장, 뭐 옵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좀 꺾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있으면 보통 계좌에서 주식을 거의 다 이렇게 진짜 장투하는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빼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에는 진짜 뭐 현금 비중이 100%일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에도 보통 한 5종목, 6종목 보통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꾸준하게 한 달에 30종목에서 40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보유 종목은 너댓 개밖에 안 된다. 뭐 어떻게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인데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제가 이제 보통 우량주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그래도 뭐 최소한 5천억 이상 그리고 이제 뭐 한 1조 뭐 그리고 5조, 10조 보통 그렇게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 주식들을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단 3일 정도 안에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면 그래도 한 5% 정도는 1차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보통 주식을 사거든요.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제 흐름을 갖다가 보고 뭐 아까 보셨던 뭐 그런 주식들처럼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상승세가 좀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럼 보통 한 3일 정도 내에 보통 정리를 갖다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종목이 이제 대형주로 하지만 뭐 결코 루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하지만 벌써 지금 10년째 지금 이 루틴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어쨌건 뭐 물린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저하고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물린 종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라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통 이제 1차 이익 실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또 이제 아까 보셨던 뭐 하나솔루션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다 그럼 이제 5종목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시장이 좋으면 지금 막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으면은 종목 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일단 뭐 1차 익저로 갔다가 떠나고 2차에서 이제 수익률이 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보통 종목이 약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초에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월 초에 계좌 잔고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종목당 한 300 정도씩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 5%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종목당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에 한 30번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종목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손실 없이 나온다 그러면 한 30회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일단 목표 금액은 한 4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수가의 매도를 갖다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뭐 좀 놓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갖다가 조금 낮게 주문을 했는데 그냥 뭐 바로 상승을 해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감안하면 일단 그거보다 한 20번 정도를 갖다가 이익 실현을 갖다가 하는 거를 목표로 하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평균적인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산이.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를 손해 볼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되게 지키고 이제 계속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어쨌건 제가 뭐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을 갖다가 봐서 시장이 좀 꺾일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라기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할 때만 껍질에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리스크가 좀 강하게 올 것 같다. 그럴 때에는 대부분 다 현금을 갖다가 보유하는 편이어서 자산을 갖다가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3일 내에 목표를 갖다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은 그럼 보통 이제 제가 가격을 갖다가 비싸게 사는 쪽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수가에서 소폭이 그런 정도로 보통 이익을 갖다가 실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손실이 없는 거에 초점을 둬서 놓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두 가지 큰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 빅스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지금 이제 2000년 이후로 미국 증시는 완전히 정말 하락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증시도 2650에서 2300을 깨서 이제 2280까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때 손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한 2달 동안에 일단 손절은 뭐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린 종목도 뭐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목을 갖다가 한 4종목 정도만 딱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계속 그런 부분을 갖다가 리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걸 때 좀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본적으로 80종목, 100개면은 80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돈을 갖다 못 버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간이에요.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오히려 조금 벌고 더 많이 잃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내 계좌가 이런 흐름을 갖다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주식은 그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내가 주식을 안 하고 건물이 한 뭐 몇 개 있다. 그러면은 뭐 너무 마음 편하겠지만
사실 뭐 주식 투자로 좀 돈을 갖다가 빨리빨리 불려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건물도 사고 또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만약에 이런 궤적을 그린다면은 주식 투자를 갖다가 빨리 접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이제 한 7, 80% 정도의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좀 하는 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벌 때는 버는데 잃을 때는 또 손실이 커지고 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벌어요. 어쨌든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법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그 연말 결산을 해보시면 아마 수익률이 잘해야지 20% 정도일 거예요. 잘해야지. 20에서 30%. 그러면 뭐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게 내가 진짜 1년 내내 진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신경을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20% 때문에 이렇게 1년 내내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매어왔던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큰 돈을 갖다가 넣기가 좀 두렵습니다.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익금 나면은 빼고 싶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원래 주식 투자는 결국 복리의 게임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결국은 손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절이 왜 위험합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나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제 어쨌건 저한테 컨설팅을 갖다가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손절이 무서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서 첫 번째 이제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플러스 좀 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되면 나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좀 이제 그럼 자신감이 막 는단 말이죠. 세 번째가 되면 좀 많이 들어가 이제. 근데 여기서 보통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런 애매한 시점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테마주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관련주 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벌었어요. 야, 이거 좀 내가 이런 쪽도 소질이 있네? 세 번째, 네 번째에 당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막 그런 필요사 관련주에서 갑자기 막 폭락하고 뭐 거의 되돌림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손절이 한번 하게 되면 데미지가 되게 큽니다. 그러면 진짜 한두 달 정도는 오히려 슬럼프에 빠지고 주식을 보기도 싫고 난 주식 투자 안 맞아 나랑 막 이제 그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죠. 손절이 되게 무섭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손절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남 사실 뭐 우리나라의 뭐 0.1%의 그런 아파트가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더라도 지나고 보면은 사실 수익률이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내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 커브가 이런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죠. 나는 여기다 돈만 계속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원금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진짜 종목이냐? 지금 돈 버는 거냐? 내일 돈 버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내 계좌를 갖다가 텐베거 종목이 아니고 텐베거 계좌 관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뭐 20년 동안 이렇게 뭐 대형 증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냥 FM대로 주식을 배워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만의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갖다가 좀 확고하게 지금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용하는 방법들이 막 고수익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갖다가 가장 목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한 4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4개가 다 적중률이 90% 이하는 과감하게 배제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기법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소형주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굳이 뭐 테마주로 해서 막 그렇게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추구하는 게 약간은 좀 주식 투자가 결국은 뭐 삶의 가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좀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리스키하게 투자하고 싶진 않다. 이제 그게 저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스윙 매매 전략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인 그 투자 방법이 막 상승하는 주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들도 보면은 다 첫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상승한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이제 텐베거 기법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들인데 여기 첫 번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막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HMM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 날에 6% 상승하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 그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종목을 이런 시점에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말을 쫓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걸 갖다가 언제까지 빠질 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스윙 기법에는 이런 게 다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넥스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다음 날에 뭐 6% 상승을 했고 이 시점이 보시면은 근데 3말 4초예요. 그러니까 한창 관세 전쟁으로 시장이 박살나고 있을 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9%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다음 날 9%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는 결국은 뭐냐면 좀 절호의 매매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일 내에 어쨌건 내가 생각하는 1차 목표는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좀 치열하게 그렇게 종목을 갖다가 찾겠죠. 그래서 보통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보통 전날에 혹은 전전날에 미리 나오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 이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윙 기법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수익 매매, 우량주 수익 매매의 달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스윙 종목들에서 아이디어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 공부하신 분하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하고는 똑같은 제가 아이디어를 드려도 수익률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수익 매매가 좀 쫄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갖다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시장 속에서 고수익을 내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대형 주도주로 한번 절호의 매매 타이밍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 섹터 안에서도 대장격 역할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트레이딩하고 계시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공략한 이후에 3일 만에 50% 넘게 폭등세를 가져갔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도 대장격 역할을 하는데 이 종목도 5일 동안에 무려 25%나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중대형 큼직큼직한 종목으로 나도 한번 포트 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차트와 수급, 포착법 관련된 이 공략 방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슈퍼 리치 자산관리 노하우 전문가님의 20년 된 노하우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 압축본, 집약본을 QR코드 스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교육방 내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런 파일까지도 꼭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낙주 수익매매 공략법 관련된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낙주 수익매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낙주 수익매매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공포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한 타이밍은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주식을 갖다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갖다가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좋은 주식이어야 돼, 좋은 주식.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종목을 갖다 들어갈 때 어떤 분석은 이미 보통 끝난 경우가 많고요. 가장 좋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스윙 기회가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서 혹은 뭐 업종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게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격도를 갖다가 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격도 중에서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20일 이격도도 그렇고 5일 이격도 그리고 이제 60분 이격도까지 일단 뭐 한 95 이하가 됐을 때 거기서 좀 기회를 갖다가 찾는 편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무료로 받게 되시는 그 PDF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제가 좀 미리 보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는 사실 우리가 뭐 회의 때문에 못 팔았다.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조정받는 주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우량주를 갖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더 좀 좋은 기회다. 보통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시점에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실제 이제 공부방에서 저하고 함께 이제 한 지금 800분 정도 계신데, 보시면 제가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펩트론이 제가 지금 잠깐 살펴보니까 시가총액이 4조가 넘더라고요. 보로노이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넘어가는 회사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공략을 했는데 보시면 다음날 공략한 시간이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따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에 이미 종목이 나왔고 그리고 아침에 전일가 이하로 진입을 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매도는 첫날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매도,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에는 잔량은 15만 원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 20분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15만 원 이상에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올릭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120분 한 2시간 동안에 두 번의 VI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수익 매매가 뭐 항상 이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탄력적인 수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보통 장 시작할 때 그렇게 좀 흔들릴 때 매수를 갖다가 해서 대형주는 보통 흐름이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수익률을 갖다 좀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도 이제 올릭스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30%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PDF 자료를 갖다 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낙주 매매 투자법 관련해서 또 강의 도와드렸는데 나도 PDF 파일 보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여러분들께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올림픽 종목인 하나솔루션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HBM 관련주인데요. 테크윙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크윙은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HBM 검사 장비 관련해서 이제 원탑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사실 이 검사 장비, 새로운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가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신규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적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갖다가 많이 하락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반등이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낮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크윙 히든 종목에 대해서 드렸는데, 올림픽 종목에 드렸는데, 올림픽 종목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또 함께하는 교육방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종목,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히든 종목은 일단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사실 그 오늘 조선주들이 오늘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큰 폭으로 상승을 갖다가 하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뭐 15% 이상 급등을 갖다가 했는데 이제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갖다가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실 조선 선가는 지금 약간 되게 둔화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선 업종이 매출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익은 좋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좀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데 지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본산 부품을 쓰고 독일산 부품을 갖다가 쓰는 것처럼. 그래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보다는 사이클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되게 공격적인 지금 수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뭐 이 회사의 그런 품목을 갖다가 계속 잘 지금 매출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선 업종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게 좀 싼 편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려고 지금 약간 시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가격은 이제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2, 3% 정도 낮은 가격에 제가 일단 매수가를 갖다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하고 손절가 보시고 히든 종목은 제가 일단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종목은 추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바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트와 수급 관련된 포착, 이 PDF 파일 또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의 20년 된 노하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미리미리 한번 신청할 준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